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인간에게서 행복은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목표이고 언제나 느끼고 싶은 감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살았다고 책 행복의 기원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행복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행복이란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행복에 대한 관점은 한 철학자가 가졌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 목표가 돼버린 이 목적론적 사고를 접어두고 다윈의 진화론에서 행복을 보면 행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탄생한 그저 진화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진화의 산물이라니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공작새에 불필요해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꼬리도 사실 짝짓기를 위한 것이었듯 동물이 가진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조차 진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탄생했다고 피카소와 같은 예술의 환상적인 그림조차 진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카소의 창의성이 폭발했던 순간들은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들이 등장했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고 그의 본질적인 목적인 유전자를 남기는 일, 여성과의 교제를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행복이라는 쾌의 감정은 사실 생존에 필요했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음식을 계속 먹을까요? 또 이성과 살이 닿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우리는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즉, 우리의 행복 추구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상황에 필수적으로 느껴야 했던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쾌와 불쾌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쾌라는 감정을 느껴야 우리가 생존에 불리했던 절벽, 사냥꾼, 위협적인 동물 등을 피할 수 있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쾌와 불쾌로 나눠지는 감정은 인간의 적응력에 의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쾌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굳이 창을 들고 또다시 목숨을 위협하는 사냥을 하러 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짧게 유지되고 생존을 위해 설계된 감정, 행복에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뇌는 언제 쾌감이라는 감정이 켜져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과 번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집단으로부터 소외나 고립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유전자로 우리의 뇌 역시 신체적 고통과 마음적 고통을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칼의 베인 상처나 마음속 상처나 뇌는 똑같은 고통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 때 똑같이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들, 하지만 그것을 이뤘을 때 곁에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진화로 사회적 유대감을 필수로 하는 사회적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도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람에 중독되어 있고 우리의 행복은 사회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진화의 산물이며 지속성이 매우 짧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행복은 결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탄생한 감정, 쾌와 불쾌,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인 행복. 행복은 절대 거창하거나 위대한 목표나 결과가 아닌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대하고 엄청난 목표의 결과로 생각하며 바라보기만 했던 그 행복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